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시진핑에게 이제 한국인이 중국 공산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 난잡한 여의도가 수족관으로 딱 관리가 되고 한국 정부가, 한국 행정부가 제대로 이제 영이 쓰고 국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세상에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세상과 작용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상황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시진핑에게 한국인이 중국 공산당한테 이제 한판 붙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윤석열은 제1라운드 한판 붙자는 얘기는 이미 지난 7월, 작년 7월부터 했죠.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으로부터 대접받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할 거냐 말 거냐, MD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이건 다 우리의 주권 사항이고 그건 중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 못합니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당선되고 났더니 시진핑이 아련 전화를 해오잖아. 20분 동안. 이미 제1라운드는 뛴 거예요. 윤석열이 지난해 7월부터. 그래서 제1라운드 올해 말까지 갑니다. 제2라운드는 올해 11월 달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그때 당선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이제 그 취임을 합니다. 그게 뭐 연방 상하 의원이든 무슨 뭐 주지사든 뭐든 간에. 그러면 제2라운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전입니다. 이때가 이제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죠. 제가 이게 한미관계 태풍 속으로 그게 이 얘기였죠. 행정부는 바이든 민주당 글로벌리스트고요. 연방 상원 하원은 틀림없이 보수 공화 MTR, M은 마가 민초, T는 트럼프주의, 트럼피즘, R은 공화 신주류. 이 MTR 동맹, 이 보수 공화가 연방 상원 하원을 장악할 겁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하원이 바이든 민주당 정부를 아주 아작을 낼 거예요. 견제를 하고. 그러면 행정부와 의회가 팽팽하게 당기면서 균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국무부나 CIA의 거대 관료 조직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중간에서 퍽 치고 올라와요. 그런 게임이라. 그러니까 3파전이 되죠. 따라서 2023년, 2024년에 윤석열 정부는 세계의 미국을 파트너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한덕수 같은 사람 필요한 거예요. 세계의 미국. 하나는 행정부 쪽은 바이든 민주당 글로벌리스트고 그다음에 의회 쪽은 그건 한덕수 총리도 아마 경험은 못 해봤지만 워낙 브라이트한 분이고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읽고 계실 거라고. 이제 의회 쪽은 이제 MTR 공화 보수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국무부, CIA 거대 관료 조직이 하나고.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다뤄야 돼, 이거는. 세 개의 미국을 다뤄내야 돼요, 제2라운드는. 근데 세 개의 미국이라 그래도 기본적인 길은 미중 대립의 강화로 간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국을 봐주고 싶어도 중국이 그냥 개판을 치니까 아니 지금 샹하이에 보세요. 샹하이 도시 전체를 닫아 걸고 막 집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끌어내갖고 그 격리시설로 보내고 뭐 이상한 시설에 막 한 번에 4만 명, 5만 명 격리하는 시설을 만들고 이게 도른 애들이잖아, 도른 애들. 그래서 중국이 어깃장을 놓고 도른 길로 가니까 미국 민주당 글로벌리스트가 중국을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줘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연방 상원, 연방 하원에서는 이제 간간히 이제 중국 아주 골지르는 어떤 법을 통과시키거나 결의를 할 거라고요, 저게. 그래서 제2라운드 역시 미중 대결입니다. 제3라운드는 이제 미국 대선 이후가 되죠. 미국 대선 이후. 그러니까 2025년, 2026년 윤석열 정부의 이제 후기죠. 이때는 연방 상하 양원이 물론 당연히 MTR로 갈 거고 대통령도 아마 MTR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180도 계절이 바뀌고 그때쯤 되면 그 미국의 이제 보수 공화 이 컨텐츠, 이 관점, 이 사고방식 이게 많이 세련돼서 강화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때쯤 되면 아마 그 중국을 몰아붙여서 지금 그 휴전선으로 되어 있는 미중 경계선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북상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미국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북한을 해방시켜야 된다. 자유조선이 들어서게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희망찬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로 치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한국인의 정신을 30년 동안 마비시켜왔던 마법 주문이 해제되는 거예요. 한국인이 굉장히 영악하고 눈치가 빠르거든요. 1990년대 초부터 이게 글로벌리즘 미중 미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바로 느낀다고. 한중 미롤되죠. 그거 어디서 드러나냐? 한국 중국 국교 정상화할 때 대만이 갖고 있던 그 명동 대사관 그냥 중국에 다 줘. 중국이 그 어디야 그 6.25 때 2년 반을 우리랑 싸운 주적인데 전쟁 배상금 한 푼도 청구 안 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뭐냐 한중 미로래요. 왜 그러냐? 아 큰형님이 저쪽이랑 터서 지금 잘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찍 잡았냐 이렇게 해서 가만히 딱 눈치 보는 거예요. 눈알 이렇게 돌리면서. 미중 미로는 한중 미로래요. 아니 6.25 때 2년 반을 우리랑 싸운 주적한테도 아무 소리 못 하는데 6.25 때 6개월밖에 안 싸운 북한이랑 왜 못 지내? 잘 지내야지. 북한이랑은 우리가 6.25 때 6개월밖에 안 싸웠어요. 6개월이 뭐야? 7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5개월밖에 안 싸웠어. 나머지는 다 중국이랑 싸운 거예요. 왜냐면 북한 정규군이 붕괴해 버렸으니까. 저것 때. 저기 어디죠? 인천 상륙작전 때. 그 다음에 중국이랑 싸운 거예요. 6.25가. 아, 지금 6.25 때 2년 한 7개월을 싸운, 7, 8개월을 싸운 중국이랑 배상 청구도 하나도 안 하고 한중 미로를 하는 판에 그거 좀 못 살고 가난한 6.25 때 5개월밖에 안 싸운 북한이랑 못 지내는 이유가 뭐가 있어? 남북 햇볕 하는 거죠. 저게 같은 맥이에요. 저거를 한국 사람들은요, 영악해서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백모처럼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 90년대 초에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어떻고 반공이 어떻고 뭐 이런 그 관점을 고집한 백모 같은 사람들 또 대부분의 우리 세뇌 탈출 시청자님들 인생이 꼬이죠. 잘 빛을 못 보죠. 세상 풍조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 세상 풍조가 이제 정상화돼서 거꾸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미중 대립, 미중 대결로 가니까. 그래서 한국인의 정신을 30년 동안 마비시켰던 빌어먹을 놈의 저 미중 미럴이 이제 다 깨진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캠프 지금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안정을 계속 밀고 가면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의도 초대형 여의도 수족관을 계속 잘 관리해서 가면 결국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한테 한판 붙자 하고 계속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자,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아조프고 아조프는 극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를 쉴드 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글로벌리스트 미워하고 바이든 미워하고 다 좋은데 글로벌리스트 밉다고 러시아를 쉴드 칠 수는 없어요. 우선 첫째, 모든 우파 민족주의에는 극우 성향이 있습니다. 김구는 자기의 백범일지 앞 서문에서 스스로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운형 장덕수동 암살은 전형적인 극우 노선이죠. 김구의 작품으로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 안에서의 극우 성향은 국민소득이 낮을수록 또한 세계시장과의 결합도가 낮을수록 또한 민주주의 전통이 약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그 반러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안에는 분명히 극우 나치적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대해서 그 아조프에 대해서 극우 요소가 있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극우 나치로 매도하고 더 나가서 러시아가 떠들듯이 그 사람들요 마리오폴 그 일대 돈바스 일대 거기 크리미아 일대에서 수십만 명 잡아주겠어요. 이거는 전혀 증명이 안 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사실인 듯 떠들면은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자, 이거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던 간에 러시아가 멀쩡한 옆에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사실이고 그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열받아 갖고 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 특히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냐. 우파 민족주의에는 극우라고 거품을 물며 낙인을 찍고
지금 이걸 우파 민족주의 극우라고 낙인 찍고 러시아 편드는 논리거든요. 김일성 민족주의, 모택동 민족주의는 진보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세상이에요. 푸틴 민족주의, 푸틴의 러시아 민족주의는 김일성 민족주의나 모택동 민족주의하고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저거 루소 나치예요. 러시아판 나치. 푸틴 나치라고요, 저거. 푸틴의 러시아주의가, 러시아 민족주의가.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밉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 우크라 사람들을 아조프 극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비판을 한 다음에 러시아의 루소 나치 혹은 푸틴 나치를 쉴드를 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좀 인류 보편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걸 좀 넓혀야 됩니다. 관점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윤석열이 이끄는 행정부가 안정돼서 제대로 포지셔닝하면서 그 여의도에 초거대 수족관을 짓는다. 수족관을 여의도를 초거대 수족관으로 만든다. 초거대 여의도 수족관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이 정치꾼들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물고 뜯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투쟁하면서 뭔가 생태계가 좀 정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밀어붙인다. 뭐 되게 이런 그림인데 지금 그림이. 그러면서 이 행정부를 안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분명히 법무부,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이런 데들은 정확하게 장악할 거다. 한동훈 임명이 그거의 시그널이다. 그리고 정확한 장악을 위한 주춧돌이 한덕수라는 아주 노회한 미국통 원로다. 이제 여기까지 스토리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 잘 됐네. 그럼 우리 시민은 뭐 하냐 이거지.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지평이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꼼짝을 못 해요, 여기는. 첫째가 하나 정신의 전쟁을 벌여야 되고요. 두 번째가 현장의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정신의 전쟁을 예로 좀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사례와 우리의 실정. 미국에서 지금 엊그저께 플로리다 교육부 장관이 수학 교과서 130종 정도에서 41종에 대해서 검인정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플로리다 안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유치원서부터 고3 때까지는 저걸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부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사 한 10여 년 이상 된 교과과정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먼 코어. 근데 그게 만들어진 시점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그게 만들어진 시점에는 타블렛이 없었다고요. 그럼 요새 애들은 이거나 타블렛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거를 반영을 한 케케묵은 교과과정 표준이 아니라 플로리다 표준을 플로리다가 정했다고요. 근데 니들은 케케묵은 교과과정 표준을 쓰고 있어. 오케이, 플로리다 표준 안 지켰어 하고서 그 이유가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거 보니까 안에 수학에다 대고 CRT 드립을 쳐놨네. CRT라는 건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이론이죠. 이건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구조적 인종차별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Race Essentialism, 인간은 피부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수학하면서 여기에 흑인이 몇 명이에요, 백인이 몇 명이에요, 뭐 이런 거 묻는다든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흑인 여기 5가구의 소득이 이렇고 백인 5가구의 소득이 이런데 이 소득의 무슨 뭐 차이, 그 평균을 각각 내고 양쪽 소득 평균의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번 문제가 왜 이 같은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뭐 사회가 구조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2번 뭐 흑인이 못나서 그렇다. 3번 백인이 우월해서 그렇다. 뭐 이러면 이제 1번 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을 비틀어 놨다고 얘들 그 수학 가르칠 때 백인 선생 가르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수학 교사의 절대적 비중이 백인인데, 그리고 백인 선생들이 자꾸 숫자 계산이나 수학적 논리나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저 CRT 주장하는 애들은 수학 교사에 백인을 쓰지 말라고 끝까지 지금 얘기해요. 자, 미국은 이제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저게 지금 플로리다에서 터졌지만 저게 플로리다에서 끝나질 않죠. 버지니아, 지금 버지니아 원래 민주당 텃밭인 지역인데 엎어져 버리잖아요. 왜 엎어졌냐? 학교에서 CRT 가르치다가 엄마들이 화딱지 나서 백인 옛날 같으면 완전히 민주당 열혈 지지자인 그 백인 여성 엄마들이 화딱지가 나갖고 미시족 엄마들이 화딱지가 나서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킨이 주지사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플로리다의 사례가 바로 요번 중간선거 이런 거 끼면서 바로 주지사 선거에 그냥 반영된다고. 우리 주도 애들 배우는 교과서 다 까갖고 다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나온다고 주지사 후보들이, MTR 후보들이. 자, 이 상황까지 갔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 야,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3 때까지 모든 출판사의 모든 종류, 모든 학과목의 교과서에 대해서 이승만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 그럼 이승만이란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문장, 그 앞에 한 문장, 그 뒤에 한 문장, 한 문단. 그러면 어떤 게 그래서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출판사의 모든 교과서에 이승만 어떻게 나와요? 그거 한 번에 쳐넣어서 검색할 수 있는 DB 있냐고요? 없어요. 이 DB 짤 수 있거든요. 이거 짜도 저거 아니에요. 앞뒤 한 문단 정도 보여주는 거는 출판권 침해가 아니에요. 물어봤다고요. DB 짤 수 있어요. 얼마쯤 드냐? 교과서가 2, 3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요. 한 번씩 바뀔 때마다 한 2억이면 짜요, 이거. 저희가 한 2천만 원 들여서 다 실험해 봤다고요. 저희 역사문화센터가. 근데 저희는 그 다음에 돈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 그러면 야, 우남 이승만은 예를 들어서 우남이란 호가 이승만은 20번 150번 거론됐는데 우남이란 호는 그 중에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50번 중에 143번이 굉장히 부정적 문맥에서 거론됐다. 오케이. 김일성 쳐보자. 250번 거론됐는데 무지하게 긍정적 문맥에서 거론된 게 230번이다. 김구 쳐보자. 375번 거론됐는데 무지하게 긍정적 문맥에서 거론된 게 360번이고 백범이라는 호가 딱 내세워진 게 무려 250번이다. 이거 그냥 한눈에 나오잖아요. 한눈에. 전태일을 쳐보니까 어떻더라. 근데 이게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수 자료는 더 악랄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요거 이렇게 포인트에서 가르치세요 하고 딱 오다가 나간다고요. 그거 보면은 비틀려 있는 세계관이 그냥 증명이 돼요. 초등 1학년에서 혹은 유치원서부터 고3 때까지 모든 출판사,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교과서와 교수 자료, 그리고 아동 청소년 단행본 잘 나가는 거 한 10,000종. 왜 못하냐 이거예요. 아동 청소년 단행본까지 하면 한 2억 더 들죠. 왜 못하냐 이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안 하잖아. 근데 안 한다고. 저런 게 돼야 정신의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핵심 가치가 뭐냐. 그 가치를 중심축으로 삼은 연결이 뭐냐. 이런 게임이에요. 현장의 전투 마찬가지죠. 25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보수공화 민초조직 있냐. 없어요. 제대로. 3,400여 개 행정동에 당연히 없죠. 15,000여 개 학교운영위원회, 올해 학교운영에 구성되는 애인데 손도 못 대고 있죠. 4,000개 사전투표소, 우리 그 참관 감시한다 그래도 그 중에서 한 4분의 1도 제대로 못했죠. 12,000개 당일 투표소 참관 감시 이 중에서 한 5분의 1, 6분의 1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이런 그 현장 전투를 못하잖아요. 이 12,000개 당일 투표소가 미국산 프레싱트 조직인데 미국서 지금 프레싱트에 민초들이 줄줄이 가고 있습니다. 그 2020년 11월 대선에 그 트라우마, 그 아픔이 있어서 지금 프레싱트 레벨, 이걸 프레싱트라 그러거든요. 당일 투표소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그 동네 레벨에서 어마무시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해야 돼. 윤석열 정부 이거 못합니다. 이제 못해요. 이런 거 돈 못 지원해요. 이거 돈 지원하면 윤석열 감옥 가요. 그 당연히 못하죠. 윤석열만 감옥 가면 좋은데 그 밑에 줄줄이 장관, 차관, 밑에 국장, 과장까지 다 감옥 가요. 아무도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이제는. 자, 조전혁 교추요. 서울에서 조전혁 당선시키고 교육개혁하고 공명선거를 위해서 서울 지역활동가를 모십니다. 네, 문자 주시고요. 이거 돈 억수로 들어요 지금. 군자금 긴급 모집합니다. 이렇게 유의미한데 돈을 쓰실 수 있는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여유 있으신 분은 딱 잡으십시오. 팍팍 질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